아직까지 제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이 표현이 더 익숙한데요.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까 그 고영주 대표님, 고영주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제목도 전체 큰 제목에 그렇게 달려있죠. 대수술해야 할 조작 왜곡 공영방송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공영방송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KBS, MBC, YTN, 연합뉴스 이런 방송사들이 공영방송 카테고리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는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MBC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른바 그 스레빠 기자. 스레빠는 물론 표준어는 아닙니다. 그 대사건이 있었는데 그 대사건 배경에는 아시다시피 자막 조작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자로 훈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이 사실 팩트 체크를 하라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하고 100% 확신이 들지 않으면, 또는 100%가 거의 사실이라는 그런 그 확신이 들 때 보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언론도 의혹 보도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거의 사실이라는 확신이 들 때만 보도를 하게 돼 있는데, 그 MBC 자막 조작의 경우에는 그 발언에, 윤 대통령의 발언에 있지도 않았던, 전혀 있지도 않았던 미국이라는 그 자막을 포함을 시켰었죠.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왜곡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대표적인 조작 사건이 자막 왜곡 조작 사건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광우병 보도로 그때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었죠. 물론 나중에는 허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만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또 미국산 광우병소를 먹으면 뇌 구멍이 송송 뚫린다. 말도 되지 않은 말 그대로 소설을 지어냈었죠. 저는 오늘 이런 조작 방송의 선두에 서 있는 MBC 실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그 강명일 기자가 와 있지만, 도쿄 특파원을 하다가 최승호 노조위원장 출신 최승호 사장이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됐던 시점에 최승호가 사장이 되고 1년도 되지 않아서 특파원에서 특파원 자리에서 사실상 해임된 거나 마찬가지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보통 특파원은 3년 임기를 받고 가게 되고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다 전학을 하게 되고 가정이 다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특파원들을 전원 소환시켰습니다. 우리 여기 그 강명일 기자가 지금 현재 MBC에서 이른바 그 공정노조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명일 기자 잠깐 인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강명일 기자 부인도 와 계신데요. 사실 그 당사자보다 더 힘든 게 배우자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잠시 인사 좀 해주세요. 강명일 기자 부인입니다. 여기는 일반인들도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MBC에 대해서 거의 언론에서 일부 전달받는 거, 일부를 아는 것 빼고는 모르신다는 걸 가정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MBC 노영방송 막지 못하면은 노영민국 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조금 이따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MBC는 사실상 노조가 지배하고 있는,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방송이고요. 이걸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노조가 경영하는,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민노총이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2012년에는 기획본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뒤에도 파업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고 했던 것들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은 의외로 일반 국민들께서 MBC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MBC 내부 구성원들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참 안타깝기도 하고 비극적이다. 그래서 노영방송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12년에 MBC 사상 최대, 그리고 아마 한국 언론사의 최장 파업이 있었습니다. 170일 파업입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사실상 1년의 절반을 파업을 했었는데요. 보통 웬만한 회사 같으면 회사가 망하게 되겠죠. 근데 MBC 같은 회사는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모아놓았던 또 일종의 정부에서 보호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170일 파업을 했는데도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죠. 경쟁력은 많이 약화됐지만 주체는 언론노조 MBC 본부였고요. 이 명분이 뭐냐면 최근에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내세운 게 노동자 근로자의 복지가 아닙니다. 민노총 파업을 하는 걸 보면 물론 안전운임이라는 걸 내세웠지만 윤석열 정권 퇴진 이런 식으로 내걸지 않습니까? 사실상 민노총이라는 게 근로자를 위한 그 복지단체가 복지조직이 아닙니다. 정치조직입니다. 다 잘 아시는 대로.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장 퇴진해라, 물러나라. 또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 이걸 내걸고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건 정상화를 시킨 방송이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신 바로 그 방송입니다. 그들 위주로 생각하는 정상화가 지금 현재 MBC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보도국장을 바꿔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죠. 그래서 2012년 1월 25일에 그때 당시에 1600여 명의 직원이 있었는데요. 783명 중에 783명이 투표를 했고요. 찬성이 533, 반대가 235명이나 반대를 했습니다. 상당수가 반대를 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군부를 뗀 게 뭐냐면 MBC 역시 방송사도 중심이 기자와 PD가 돼 있는데 기자들이 먼저 군부를 뗍니다. 그래서 파업은 1월 30일이었는데 1월 25일부터 기자회가 제작 거부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닷새 뒤에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기자회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기자회들이 각 방송사별로 모여서 기자협회를 만들게 되는데요. 방송기자연합회라는 조직이 나중에 또다시 나오는데 이 기자회가 사실상 언론노조의 중심축이거든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나중에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MBC 기자회에서 시청자들이 떠났다. 우리 스스로 쫓아냈다. 신뢰도와 시청률이 동반 하락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파업 명분으로 삼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그전에도 보면은 한미 FTA 집회 현장에서 MBC 기자들이 쫓겨났다. 당신은 MBC는 우리 편 아니야 라고 하면서 쫓겨난 것을 파업 명분으로 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집회장에서 MBC는 환영을 받겠죠. 어떤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당시의 기자회장이 박성호라는 기자인데 지금 현재 MBC 보도국장입니다. 그때는 시청률도 나쁘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뉴스데스크를 9시에서 8시로 바꾼 다음에 10.5%에서 11.2%로 높아졌었던 시점이었고 또 사상 최대 매출, 사상 최대 영업이익까지 냈던 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해를 품은 달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도 방송을 했었고요. 또 종합 시청률도 2012년 3주 연속 1위를 할 때였어요. 1월에. 그런데 이제 MBC 기자회 또 언론노조 MBC 본부는 MBC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파업에 나선 거죠.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사회를 봤던 사람이 박경추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아나운서 국장입니다. 나중에 이제 또 통합적으로 나오겠지만 언론 노조에 충실하고 투철하고 그 제일 앞줄에 서서 언론 노조를 위해서 몸바친 사람들은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 이렇게 사회 보잖아요. 지금 아나운서 국장. 여기 당시에 기자회장을 했던 박성호 지금 보도국장입니다. 아시겠죠? 좌파들 할 때 이런 건 저는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제가 아이러니컬한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최대현 부장 얼굴도 보이는데 빨리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지금 펜앤마이크에서 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죠. 이 타임라인을 좀 보여드리면 조금 이따가도 나옵니다만 MBC는 선거가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반드시 분란을 일으킵니다. 언론노조는 반드시 분란을 일으켜요. 2012년에도 보면은 4월 11일에 총선이 있었고 12월 19일에 대선이 있었죠. 언론노조한테는 완전히 그 기회의 시간이었죠. 반드시 총선에서도 민주당 계열, 좌파 계열이 승리를 해야 되고 대선에서도 좌파 대통령을 당선시켜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4월 4.11 총선에 대비해서 1월에 군부를 떼가지고요. 파업에 들어갔고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겼는데요. 7월 18일에 업무 복귀를 하게 되죠. 이게 얼마나 그때 회사에서는 손해를 많이 봤냐 하면 4.11 총선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꼴찌 시청률을 그때 기록을 했습니다. 선거 보도. 여러분들 좀 보일지 모르겠지만 MBC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거가 있는 해는 반드시 중요한 선거가 있는 데는 반드시 분란이 생기고 파업이나 제작 거부 같은 분란이 생기고요. 또 좌파 대통령 때는 파업이 없습니다. 문재인 때 여러분들 MBC에서 파업 일어난 거 보셨습니까? 파업을 할 필요가 없죠. 거의 한 몸인데 민주당 MBC 동일체라고 생각하는데 뭐 파업을 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 조금만 보여드리면 노태우, 김영삼 뭐 오래전의 일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명박 대통령 때 3건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2008년 12월에 뭐 이때는 이제 그 방송법 개정안 때문에 이거가 사실 종편 허가 내주는 그거에 반대를 해서 한 노조 연대 파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 각각 다른 시점이기 때문에 이명박이라는 이름을 다 적어놨고요. 여기 사장 퇴진을 내걸고 또 파업을 했고 2012년에 최장 170일 파업했습니다. 역시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걸고 했죠. 근데 이 공정방송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정방송이라는 게 노조 입맛에 맞으면 공정방송입니다. 사실 이 좌파들이 네이밍을 굉장히 잘하는 게요. 뭐 이번에 민노총에서도 안심, 운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개념이잖아요. 이 용어 전술이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좌파, 이 공산주의, 공산당들이 이 네이밍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라는 건 참 아름다운 개념이죠. 뭐 공산주의 자체도 이념 그 자체로는 아름다운 개념 아닙니까?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는 거니까. 이 굉장히 이게 용어 전술이 뛰어난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 공정방송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다만 언론노조, 민노총을 위한 공정방송을 하자는 거죠. 2012년에 파업이 있었고요. 2017년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 때 PD수첩이 제작 거부를 했습니다. 또 2017년 역시 박근혜 대통령 때 기자회가 제작 거부 PD수첩에 동조를 해서 동조 제작 거부를 했고요. 9월 4일에는 총파업을 해서 급기야 김장겸 사장을 해임시키게 되죠. 좌파 대통령 때는 제가 그냥 점 하나 찍어놨습니다. 파업이 없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MBC가 어떤 조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012년 그 파업은 정치 파업이다. 이거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노동쟁이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이 불일치로 하게 되는 건데 이 노동조합은 근로조건 안에 공정방송이라는 개념을 넣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좌파 입맛에 맞는 보도만 공정방송이라고 그 사람들이 규정을 하게 된 거죠. 이 투표 과정도 보면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2012년 1월 4일에 사장이 보도국 간부들하고 이제 뉴스 개선을 한번 해보자. 그때 왜냐하면 사실상 파업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기 때문에 사장이 노조 간부들하고도 또 보도국 간부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1월 5일에 노조의 홍보국장이 지금 뭐 고인이 됐습니다만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했으며 기자들의 투쟁 없이는 총파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노조가 사실상 기자회를 이렇게 부추긴 거죠. 뭐 서로 당연히 짜고 하는 협의를 해서 파업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1월 5일에 기자회가 총회를 열어서 보도본부장하고 보도국장에 대해서 불신임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1월 6일에 그 다음 날에 불신임 투표에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아까 기자회 그 기자회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보도국장 1995년 입사입니다. 95년 입사인데요. 당연히 이 기자회장보다 선배 기자들도 많아요, 보도국에. 그런데 이 기자회장보다 한 기수 낮은 이 기자회장보다 후배들만 이 제작 거부 투표에 참여하게 한 겁니다. 이런 룰이 어디 있습니까? 공정방송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자회원이 원래는 기자회비를 내는 기자회원은 319명입니다. 319명 중에서 이 중에 영상 79명이 있고요. 165명만 투표를 했어요. 나머지 절반은 아예 투표 대상에서 유권자에서 배제를 시킨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제작 거부에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을 찬성률을 높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96년 입사 이후 사람들만 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144, 165, 319 이렇게 했는데 393명은 이제 그 기자들 외에도 다른 그 직원들이 있거든요. 보도국 직원들. 그래서 393명 중에서 144명만 찬성을 했는데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만 찬성해서 제작 거부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기자회가 제일 먼저 제작 거부에 들어가고 회사 전체가 파업에 들어가게 된 거죠. 1월 30일에. 이때 이제 주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회사가 원칙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번에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윤석열 정부가 원칙적으로 강경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항복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행동에는 원칙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른 방법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고용청에서도 MBC 노조에 노동관계법을 준수를 해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불법 파업을
철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회사는 업무 복귀 명령을 몇 차례에 걸쳐서, 이번에 정부도 업무 복귀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MBC에서 2012년에 있었습니다. 업무 복귀 명령 1월 31일, 2월 10일, 3월 27일 몇 차례에 걸쳐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문호무임, 당연히 문호무임이고, 휴일에 그때 그 관행적으로, 지금은 이제 뭐 이게 법적으로도 보장이 됩니다만, 당시에는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급여도 주지를 않았고, 취재비, 업무 추진비 다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 뭐 주동자들이 아니라 그 뒤에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따라갔던 사람들은 굉장히 집안에서 뭐라고 할까요?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당신 공정방송이 뭐라고 그렇게 노조 따라다니면서 파업하다가 이게 진짜 살림살이 거덜나겠다 하면서 애들 학원도 끊었어야 됐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파업의 여파로 이혼을 해서 가정이 깨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몇 차례 이제 업무 복귀 명령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무리한 파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죠. 그래서 선거 방송 때도 자기네들이 원래는 14시간 방송하게끔 미리 플랜이 짜여져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3시간, 4시간만 방송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노조가 사실상 회사 방송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진짜 때법으로 머리수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 방송도 망쳤고, 그런데 이제 결국 너무나 압박이 심해지고 자기네들이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런던 올림픽 하겠다라고 하면서 업무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MBC 사상 이렇게 노조와 대결해서 승리한 경우는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노조, 언론 노조 주동 세력, 또 언론 노조의 강경 세력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이냐 하면, 흔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기자라고 하면은 정의, 뭐 최소한 정의를 부르짖는 뭐 정말 잘못된 권력의 잘못된 행태를 감시하고 지적해내는 그런 정의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MBC 내부에서 기자들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파업에서 업무 복귀한, 지금 이제 의원이 돼 있지만 배현진, 양승은, 최대현 아나운서, 이 세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업무 복귀를 빨리 한, 파업 불참하고 빨리 한 사람들인데, 마지막까지 뒤통수를 치는구나. 처음부터 보기 좋고 때깔나는 방송을 맡기니까 앵커를 맡겠다 이거죠. 거기에 중독되고 어린애가 못된 것만 배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가 하면, 또 파업 기간에 채용됐던 기자들이 있어요. 그런 기자들한테는 앵무새다, 영혼 없는 기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정말 참 왕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현진 당시 아나운서한테 이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건데, 입사 후에 고속으로 뉴스데스크 앵커에 앉다 보니까 할 필요 없는 걱정까지 하는구나. 생각을 간단히 해라. 여자들은 군대에 다녀오지 않아서 조직 생리를 모르는데 그냥 따라와라. 파업을 계속하라고 하면서 이런 말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모 경영부문 부장한테는 당신 이름을 번호부에서 지운다.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노조에서 주장하는 게, 사장 퇴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권 퇴진 차원으로 끌어가겠다. 사실 여기 언급한 것들은 지극히 빙산의 일각이고요. 훨씬 더 왕따를 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들하고 간부들도 협박을 한 게, 권지용 당시 보도본부장한테는 문자를 발송을 해서
이제 기자들을 뽑는다고 하니까, 새로 채용한다고 하니까 인간 좀 되라, 정신 좀 차려라, 땜질 기자 채용 반대한다, 시용 기자들의 쓰레기를 지상파에서 내뱉는 게 자신의 소명인가, 이런 이제 폭탄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 5월 16일에는 당시 보도도 됐는데, 퇴근하는 전 현장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하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권 본부장한테 미리 전화를 해서 지금 이 노조원들이 심상치가 않으니까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뉴스 끝나고 나오지 마세요 했는데, 권 본부장이 무슨 일이 있겠냐, 설마 해코지를 하겠냐 했는데 와 둘러싸가지고 이제 30분 동안 차 안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그 김철진 교양제작국장은 그 김민식 PD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출근을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왜 열린 버튼 계속 누르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만, 하면서 끝까지 너를 케어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당신 회사 못 다니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노총 언론노조에서 하는 수법 가운데 개인적인 모욕을 주는 게 참 많죠. 그래서 사장의 법인카드 162건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업무 시간인 오전 11시에 마사지를 받았다. 이게 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청담동 바 사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좌파들이 이런 거 참 잘합니다. 누구 한 사람 증언 있다고 해가지고 허위사실실. 근데 그때 당시 사장은 권재홍 본부장하고 식사를 했었죠. 이것 좀 봐주십시오. 나중에 또 나오는데, 지금 이 사람이 보도본부장입니다. 박준우 기자. 그러니까 아시겠죠? 계속 이제 주요 등장인물이 언론노조하고 파업하고 파업 중에 주요 등장인물이 나중에 다 이제 흔히 말하는 꽃보직, 중요보직으로 가게 됩니다. 박준우 기자가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생존을 가정하고 그의 메시지를 추정하는 상상에 빠지다. 언론 자유 등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서민 생활과 민생 경제를 파탄시킨 이명박 정권의 집권당인 새누리당에 단 한 표도 주지 맙시다. 이게 아까 4.1 총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선거 3주 정도 남았나요? 뭐 한 3주 남짓? 3주도 안 남았네. 2주 남았네. 선거 2주 전에 기자라는 사람이 이걸 트위터에다가 올렸어요. 새누리당한테 단 한 표도 주지 말라고. 근데 본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거 내 주장이 아니야.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다는 거 가정하고 이분이라면 살아있었으면 어떤 메시지를 날렸을까? 뭐 노무현 대통령 메시지 가정한 건데 뭐 본인이 이렇게 주장하죠. 그 다음에 DJ 생존 가능하고 가정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 대통령 생존을 가정하고 그의 메시지를 추정하는 상상에 빠지다. 반칙과 부채, 특권과 기만이 판을 치는 잘못된 세상 대신에 정의와 양심, 정직과 옳은 것이 승리하는 진정한 사람 사는 세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로 만들어 갑시다. 이거 뭐 어느 정당이 찍으라는 건지는 아주 뚜렷해지죠. 그리고 이제 여긴 또 더 구체적입니다. 저희가 본인 포함해서 언론노조원들, 저희가 혹시 취재 현장을 떠나 있더라도 저를 포함한 모든 유권자들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지난 4년에 대한 심판을 해야겠지요. 선거에 나타난 민심은 그 어떤 혁명보다도 위력적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당시에 주장했던, 뭐 언론노조 차원에서 보면 공을 세운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 보도본부장입니다. 그 다음 당시에 노조위원장은 현재 기술본부장입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회사 MBC라는 조직이 사장, 부사장 다음에 이제 본부장이거든요. 본부장 중에는 등기이사도 있고 그냥 이사도 있는데, 사원 본부장도 있는데, 지금 다 거의 이제 사다리로 치면 두 번째, 세 번째 사다리 쪽에 있는 고위직이죠.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죠. 가장 최근에 이제 MBC 조직도인데요. 이게 이제 좀 작기 때문에 좀 축약을 해서 가져왔습니다만, 자, 박성재 대표이사 사장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내려서 보시면 여기 주요 보직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 뭐 거의 다 90% 이상이 노조 활동하면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본인들은 뭐 증거 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뚜렷하게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그 빨간 색깔로 나타난 이성주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미디어 기획국장이죠. 중요 보직입니다. 박준우 조금 전에 제가 소개드렸죠. 그 트윗 메시지 날렸던 보도본부장입니다. 박성호 기자회 제작 거부 주도했던 사람 지금 현재 보도국장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팀장 이 다 주요 보직들 김영국 노조위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그 대통령 이른바 왜 뭐 꼬표 해가지고 뭐 바이든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제작 책임을 맡았던 연보흠 이 미디어 디지털 뉴스 국장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방송인프라본부 기술본부라고 불렸던 정영하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컨텐츠 전략본부 뭐 본부장급들은 다 이사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에서. 이근행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드라마 본부장 강지웅 사무국장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사실상 이 MBC 조직도 하나 보시면요. 노영 방송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성재 체제, 최승호 박성재 체제 들어서면서 사실 어느 회사에서 보직부장이 노조원이 될 수 있는지 제가 그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MBC는 보직 간부가 노조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바꿔가지고 룰을 바꿔가지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장은 노조위원장 출신이죠. 보직 간부들 다 뭐 추정컨대 지금 다 노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노영방송의 완성이죠. 사실상 뭐 지금 여기는 앞으로 어떤 사장을 갖다 놔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요. 뭐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또 바꿔야 되겠죠. 이제 노영방송을 완성시킨 이 박성재 사장,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잖아요. 딱 보면 100만 명. 조국 수호 집회에서 뭐 고작 정말 많아봤자 10만 명 정도로 뭐 몇만 명 정도로 되는 걸 딱 보면 100만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학회 봄철학술대회에 나가서 광화문에 집회에 나간 사람 약간 뭐 이게 맛이 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MBC의 대표이사입니다. 그다음 이건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그 노영방송이 되나 이걸 이제 그 구조를 배경을 한번 보면은 노조 활동이 사실상 훈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MBC의 그 제작 2012년 파업을 주도했던 MBC 기자회가 제작 거부 투표를 할 때 기자회장이 95년 입사고 나머지 96년 이하 입사자들만 투표를 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론사가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군대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제식으로 훈련을 받는데 들어가면 처음에 이제 경찰 기자를 하게 되고 경찰 기자의 캡이 있고 차장, 부장, 대여 부장 이렇게 가게 되는데 철저히 이제 바로 위에 선배, 1년 선배가 제일 무섭고 그 다음 선배가 무섭고 뭐 캡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철저하게 바로 윗선배한테 윗선배의 지시나 지휘를 받지 않으면 아주 그 삶이 고달프거든요. 이런 그 도제식 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5년 입사가 기자회장 뭐 또는 노조위원장이라 그러면 다 그 밑에 빨려 들어가서 복종을 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MBC에서는 그냥 MBC 이 기자 생활, 직장 생활이 아주 어렵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도 직원들 중에서 강명일 기자 지금 우리가 한 1,400명 정도 되죠. 예, 일반직이 한 1,400명. 예, 일반직이 한 1,400명 정도 되는데 900명이 노조원, 900여 명이 노조원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1,400명 중에서 500명도 우리 강명일 부장처럼 그런 그 투철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우리 공정노조, 이 흔히 말하는 그 제3노조라고 하는 그런 그 저는 뭐 우파 노조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 그 제3노조야말로 사실은 진짜 그 공정방송 노조거든요. 여기에 포함된 사람은 소속된 사람은 80명입니다. 900대 80 되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지금 상황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조 활동이 훈장이라고 됐는데 1995년에 노조위원장을 했던 최문순 위원장이 2005년에 사장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서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고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서 사장이 됐고 그다음 보시는 대로 최승호 문재인 들어오면서 들어오기 직전이긴 하지만 탄핵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승호가 사장이 되고 그다음 박성재가 이어서 문재인 정권 때 사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노조위원장 활동을 열심히 하고 언론노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언론노조라는 건 사실 민노총 산하잖아요. 민노총 활동 열심히 하면 이렇게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좌파는 이런 거 잘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열심히 이 노조 활동을 하면 나한테 언젠가 자리가 온다. 아까 그 조직도 보여드렸죠. 본부장 자리 다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는 모티베이션 동기 유발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저희 그 고영주 대표님께서 이진숙 사장 같은 경우는 좀 발탁이 된 것 같다가 또 민노총 언론노조에서 비판하니까 또 이제 그 배제가 되고 하는데 이런 극악무도한 집단하고 싸우려 그러면 정말 투쟁력이 있는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우리 그 강명일 기자처럼 말이죠.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민주당, 민노총, 언론노조, MBC 본부 어떻게 사설이 돼 있나 제가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전에 이거 썼던 지금 MBC 회사 쪽 특보 그때 제가 참 이거 쓰느라고 집에도 거의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밤새면서 썼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걸 다시 한번 펼쳐봤어요. MBC 파업 집회할 때 나타났던 인사들입니다. 문재인 나타났죠. 문재인이 나타나서 마음으로 지지한다. 힘드시겠지만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으니 힘을 내시라. 언론 장악 문제는 언론 장악 진짜 문재인이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총선 이후에 정치권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 이런 발언을 했고요. 심상정, 노회찬, 이정희, 문성근, 신경민,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MBC 파업 집회에 나타나서 찬조 연설을 했었었죠. 그 밖에도 많습니다. 서기호, 천정배, 한명숙, 박영선, 전병헌, 정동영, 노웅래, 최민희, 임수경, 김기식, 김지윤, 권영길, 박홍근 MBC 노조하고 언론 노조하고 민주당 민노총 쪽 좌파 쪽하고 어떻게 고리가 사슬이 얽혀 있는가 아시겠죠? 저 이제 개인적으로 겪는 걸 하나 보여드리면요. 또 이 시민단체들까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참 그 힘들었던 게 우리 애가 그때 초등학교를 다니던 때인데, 이 아파트 정문 앞이거든요. 근데 시민단체에서 집단해고 책임자 이진숙 물러나라 그러면서 사진까지 이렇게 박아가지고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 샌드위치 이거를 들고. 근데 저는 이제
참 동네 사람들은 무섭지가 않은데 두렵지 부끄럽지가 않은데 애가 이거 진짜 보고서 우리 엄마 무슨 뭐 죄졌나 할까봐 참 그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를 했죠, 제가. 그랬더니 다음 날은 딴 사람을 보냈는데 여기 이제 사진은 없애고 어제 1인 시위 한 사람 고소하셨다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고소해서 50만 원 벌금형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까지 이제 보태주고요. 내 편이 하면 정의.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른바 스레빠 기자 이기주 씨한테 이렇게 응원 메시지까지 보내요. MBC 이기주 기자 살아있네 하고, 그다음에 MBC에서는 특종상을 줬습니다. 물론 이제 상을 준 명분은 달라요. 다른 취재건으로 주기는 했는데 이번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줬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한테 용기를 불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제가 뭐 거의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근데 그 우파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2017년에 문재인이 들어오기도 전에 어떻게 최승호라는 사람이 사장이 됐나. 이제 거의 탄핵 상태가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게 거의 확실히 되니까 김장겸 사장 또 고영주 이사장님 그때 당시에 퇴진시키려고 온갖,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고영주 퇴진 이렇게 돼 있죠. 김장겸 퇴진 돼 있고, 저도 그때 대전에 있었지만 이진숙 퇴진하기 좋은 날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온갖 정말 동네 창피할 정도로 저도 대전 시내 곳곳에 저녁에 현수막이 내붙었습니다. 물러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박문진에서 당시 박문진은 9명으로 돼 있어요. 당시 여당이 새누리당 쪽에서 추천한 이사들이고 3명이 민주당 쪽에서 좌파 쪽에서 추천한 이사들인데 6대3 구조에서 그분들이 계속 계시면 절대 그 고영주 이사장님이나 김장겸 사장이 안 잘립니다. 있으면 되거든요. 지금 다 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버티고 있잖아요. 전현희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마 고영주 이사장께서 참 더 잘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6명 박문진 이사장 중에서 2사람이 물러났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대학 교수신데 대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물러나라라고 시위를 해서 이제 또 물러났고, 한 사람은 또 이제 다니는 교회에 가가지고 또 시민단체 또 노조원들이 가가지고 시위를 하는 바람에 물러났습니다. 저는 물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버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뚝이 다 무너지거든요. 이런 사람들 다 그대로 있잖아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재남 원자력안전재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렇게 돼 있죠. 시간이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좌파에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스스로들한테 밀어줍니다. 우리 편한테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 개발인 달력 같은 경우도 이 목표를 초과를 했거든요. 2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9일 현재, 어제 현재 1000만 원 넘었다 그러고요. 이 사람들을 보면 참 이분이 굉장히 창피한 짓을 했는데도 끌어주잖아요. 후원을 해주잖아요. 이 보면은 문화 권력도 좌파 쪽으로 돼 있죠. 이거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좌파 성향의 영화를 만들면 히트치고요.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보면 뭐 누구는 판도라 보고 뭐 탈원전 결정했다 그러는데 그거를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DNA에 스며들거든요. 우파 영화는 이렇게 보니 뭐 물론 더 있지만 좌파가 몇십 배 더 많습니다. 연예계도 아시죠? 알고.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건 이제 조금 언급을 하고 싶은데, 인터넷은 한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우파 공격할 게 있으면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미디어오늘, PD저널, 기자협회보, 민중의 소리, 미디어스 쫙 퍼져나갑니다. 우파는 좌파 매체들보다 유명한 게 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이제 뉴데일리나 푸른한국닷컴 이런 데서 역할을 좀 그래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요걸 하고 끝날 텐데요. 새 방송법은 사실상 노영방송 영구화법입니다. 지금 현재 방문진은 MBC 이사는 9명, KBS 이사는 11명인데요. 이 21명으로 늘리자는 건데 국회에서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직능단체 6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대충 추정을 해보니까요. 개정을 하게 될 때 이제 좌파 성향 이사가 자, 국회는 지금 보면 민주당이 다수기 때문에 한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좌파에서 한 3명 될 거고, 그 다음에 시청자위원회가 지금 보면은 다 좌파 사장들이잖아요. 좌파 사장들에서 다수가 좌파 성향의 시청자위원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뭐 참 본인들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에서도 6명 중에서 4명은 좌파 성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뭐 거의 6명 중에서 5명, 최소한 5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9, 12, 15명이죠. 그러면 당연히 특별도 14명만 있으면은 사장 뽑을 수 있는데 15명이나 확보되는데, 말 그대로 언론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사장들, 언론 노조 성향의 친언론 노조 성향의 사장이 되는 거는 뭐 이거는 정말 불보다 더 화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저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이걸 퍼뜨리든 블로그에 하든 페이스북에 하든 단톡방에 올리든 이거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이거 막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 문재인이 방통위원장을 임명을 했었거든요. 2017년 9월 5일에. 그때 지금 아까 언급한 학회들 있죠.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이 3개 학회 소속 학자들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장들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 성명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그 자막 조작 있고 해도 이런 그 성명 발표했다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그 직후에 김장겸 사장, 고대영 사장 순차적으로 물러나게 되죠. 그다음 최근에는 이건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겁니다. 언론정보학회가 YTN 지분 매각 철회해라, MBC, TBS 장악 중단해라, 이렇게 이제 성명을 발표했어요. 여기에 이게 YTN 보도입니다. 어떤 성향인지 아시겠죠? 단순하게 보면은 뭐 관련 학회에서 학자들이 추천한다는데 제대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은. 근데 지금 실상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송기술협회장, 기자협회, 한국피디언협회, 아까 제가 그 기자협회가 어떤 일을 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MBC에서. 그런 그 성향을 진짜 그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BC는 이미 노영방송을 완성시켰습니다. 사장부터 보직 간부까지 다 노조원 출신이거나 현재 노조원입니다. 보직 간부도 노조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노사동일체입니다. 노영방송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민노총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MBC가 어떤 방송인지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다 봤습니다. 채널A 보도, 윤석열 대통령 자막 조작 보도, 김건희 여사 대역 조작 보도, 이렇게 여러 사례가,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법 개정안, 이거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노조에 의해서 노조를 위한, 민노총을 위한 노영민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 여기서 그냥 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MBC가 저렇구나, 오늘 좀 그 정보 좀 들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말, 몸, 돈입니다.
그럼 오늘 강명일 기자도 이 부인하고 같이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몸으로 직접 이 현장에 나왔죠. 반대 MBC를 개혁하기 위한, 노영방송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집회 현장에 여러분들 직접 몸으로 가시고, 만약에 생업 때문에 못 가시면 가는 그 집회를 주선하는, 추진하는 그 조직에다가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돈을 보내시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단톡방, 페이스북, 블로그 온갖 데다가 여러분들이 말로 퍼뜨려 주십시오. 안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끝납니다. 노영방송 막고 노영민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